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복소수 열심히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수 부분 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허수 부분 보면 2i에다가 마이너스 3i 되어 있는 이런 연산을 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가볍게 계산해서 3 마이너스 i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빠르게 풀고 시간 절약해서 점수 확보하는 그런 문제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당식을 x-2로 넣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좀 헷갈리면 쭉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x-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qx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알 수 있을까? 0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제 x에다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원리가 되죠. 대입하니까 8, 4a 마이너스 12 플러스 8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4a에다가 16에 10이니까 플러스 4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되면 a값 마이너스 1 또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원리 문제는 일단은 식 나오면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제 나머지를 좀 써야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은 0이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0 되게 하는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를 좀 진행한다 라는 원리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xy 가르쳐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와, 곱셈공식 이용해서 풀어가는 건데도 좀 편리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계산식은 이제 통분을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 이 부분, 분자의 부분들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해주면 풀 수 있겠죠. 곱을 가르쳐줬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곧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플러스 4 처리해서 20이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죠? 자, 곱셈 공식 중에서 간단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이 x 플러스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즉 x, y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겠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이 말이 문제 풀이법에 대한 핵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항등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K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좀 전개를 해서 K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전개했을 때 K 값이 없는 부분들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항등식 되어 있으니까, 자, 계수 역할을 해주는, 상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각각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가볍게 더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되니까 x 값이 1 나왔습니다. x 1 나왔으니까 2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되니까 y 값은 또 2가 얻어지죠. 자, 그러면 x, y 값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계산하는 건 뭐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역시 핵심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이 항등식이다라는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주어진 식을 k에 대한 식 형태로 정리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형태가 이제 한 것이 중요한 풀이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변역, 제한 변역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뭐 최고차 모양 살펴서 그래프만 쓱 그려가는 게 풀이의 시작이 되죠. 그런 다음에는 꼭지점에 x좌표를 열심히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 가서 적용해보면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제한 변역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은 간격이 좀 더 가까운 겁니까? 대칭축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부분 그래프 중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제한 변역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면 대칭축에서 먼 쪽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겠고, 꼭지점 부분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볼까요? 주어진 식에. 그러면 4가 되겠고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겠고요.
1을 대입해주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해서 절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대값 뭐 이게 그럼 13이 되는 건가요? 13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최소값은 6의 4가 되는 건가요? 4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빼기를 하라고요.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9 해서 나오는 것 같군요. 됐습니까? 하하,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가볍게 풀어가려면 풀이하는 과정에도 보여줬지만 가장 먼저 최고차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을 빨리 딱 구해놔서 무엇을 풀지. 자, 제한 변형이 표시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엇을 풀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최대값, 꼭지점 부분, 최소값. 자, 이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요 절차.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을 포함한 뭐 그런 형태에서 이제 꼭지점을 찾는 형태로 뭐 정리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가려면, 그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죠. 자, 그러니까 꼭지점 자체만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문제에서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더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 설명드렸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좀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당식이 xy에 대한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인데 중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곤란하겠군요. 자, 그래도 xy 두 문자 있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면 일단 한 문자 형태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4y 플러스 a에 x 그 다음 3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뭐 판별식 D를 쓰고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미지수가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그런 형태를 좀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 3에 2에 1 처리해서 크로스된 곳이 6에 1, 7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y-2하고 3y-1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1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크로스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과정인데 4y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열심히 y 3y에서 4y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그대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런 부분하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더하기 돼서 y-2하고 3y-1 이렇게 처리돼서 더하기 해서 4y-3 이렇게 된 부분들이 x의 1창의 개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a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해서 직접 인수분해 되는 모양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간에 문자 들어가 있고 두 문자 형태, 뭐 완전 제곱식이 인수분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막 판별식 D를 구하고 그거에 다시 판별식이, 그래서 판별식을 이제 두 번 살펴가는 그런 풀이도 존재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해도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지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뒤쪽에 있는 Y 파트 부분들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처음 스타트 이제 이쪽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뭐 판별식 D를 이용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미지수가 이런 다른 곳에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일부분 이제 진행이 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풀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 주셔서 자, 문제 형태에 따라서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AB 값을 구해달라.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상 i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고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연산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조금 열심히 고치면 되겠습니다. 2 루트 2i 루트 8i 그 다음 루트 2분의 루트 6i 그 다음에 루트 2i분의 루트 6 자, 열심히 잘 고쳐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저 루트 16되니까 4가 되겠고 i 제곱이죠. i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트 이렇게 돼 있을 때 둘 다 a도 루트 돼 있을 때 a도 음수 B도 음수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론이 되는 그런 항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루트 3 되겠고 I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은 분자 분모에다 I를 이렇게 좀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약분해서 루트 3 되겠고 I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바깥으로 생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 뒤 부분들이 여기가 소호가 될 거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4에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 자, 특히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는 또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크거나 될 때 또 이렇게 성립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산할 때 있어서는 이렇게 뭐 이론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마이너스 1 부분을 루트 마이너스 1 부분들을 I로 고쳐서 식을 좀 고쳐놓고 그 다음 연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론 공부하고 실전 문제 풀이 실제 숫자를 가지고 연산할 때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있어서 문자의 이제 조건들을 살펴가고 이럴 때는 이제 주어진 이론 공부 부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자, 실제 연산할 땐 직접 루트 마이너스 1 부분들을 I로 고쳐서 연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 저를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원래 숫자 관련한 부분들은 인수분해, 곱셈공식 이런 부분들을 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3, 5, 17, 257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눈에 좀 띕니까? 자, 저는 이제 쓰면서 이제 좀 느낌이 왔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 3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2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2 제곱 4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16 플러스 1, 2 4제곱이라 쓰는 게 낫겠죠. 2의 4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은 256 이렇게 되니까 2의 8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냥 전개가 좀 잘 됩니까? 네, 그냥 전개 잘 안 되죠. 자, 32는 2의 5제곱이고요. 자, 요때는 이제 이곳에다가 2 마이너스 1.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힌트가 되는 요소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를 곱하게 해주면 2제곱 마이너스 1 형태가 되겠고 2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 2제곱 플러스 1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겠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처리되겠고 그럼 또 이렇게 연계되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되겠고 연계되니까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더하기 1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소거돼서 2의 지수 형태로 이제 깔끔하게 처리돼가는 그런 문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뭐 빼기, 뭐 지수 법칙에서 빼기를 좀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11제곱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나누기는 왜 했나요? 그냥 겁주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키포인트는 이제 분자 부분에 있는 이 숫자들이 이게 지금 3, 5, 17, 256 이런 부분들이 자, 2, 4, 16, 256 이런 숫자, 즉 2의 지수되는 파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곱셈공식 모양하고 이제 연결시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다뤄보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면 좀 낯설 수 있었겠고, 좀 하나도 좀 살짝 빠뜨렸네요. 핵심적인 요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전개가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사실 2-1이면 1 곱하기가 더 추가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이제 합차 공식 이런 형태로 해서, 가볍게 이제 곱셈 공식으로 이제 매치업이 돼가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실하게 좀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연산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곱셈 공식 혹은 또 인수분해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수 구성들이 좀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풀이 원리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시작합니다. 삼각형이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한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뭐 주로 이제 인수분해가 나오는 거죠.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는데 A의 차수를 보니까 3차가 보이고 C도 3차가 보입니다. 자, 근데 B는 차수가 높아도 몇 차가 보이죠? 2차밖에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 문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인수분해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정리법이 있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B 제곱 부분들이 가장 낮은 차수니까 B 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A 더하기 C의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쓰면 되죠. A 세제곱 플러스 AC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C 그 다음에 C 세제곱 일단은 썼습니다. 조금 이제 뭐 정신없이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나름 이제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A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되죠?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뭐가 될까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뒤쪽 부분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자, 어떻게 묶냐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가 이렇게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c가 이제 공통이 되죠. 이제 공통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이제 깔끔히 되면서, 자, 이쪽 오른쪽 식에서 나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꼴 b제곱. 자,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직각삼각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b를 빗변으로 하는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5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인수분해 부분의 그냥 대표적인 유형들이라고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문제에서 이제 무슨 삼각형이냐 질문, 어떤 삼각형이냐 질문하는 것은 거의 뭐 인수분해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따라서 이제 풀이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 문자가 돼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적는다. 이 부분 하나만 좀 잘 지켜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a제곱 b제곱인 두 정육면체가 있다. 정육면체를 한번 이렇게 좀 대략 살짝 그려보게 되게 되면, 한 변 길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변 길이가 a 되는 거니까 이 한 면 자체가 당연히 a제곱이 되죠. 자, 변 길이가 a, b인 두 정육면체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 합이 36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서리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면체가 되어 있으면 A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죠? 12개씩 있습니까? 와, 그렇다면 또 다른 건 또 B가 됐고 12개 있고 11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3이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다 뭐 이런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법이 조금 살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니까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정면체의 부피는 당연히 A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B 세제곱 이런 형태 되니까 이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자, 그렇다면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파트 부분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활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얼마입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b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ab는 이퀄 4 되는 거니까 ab는 이퀄 2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이제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다면 이제 뭐 계산 결과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자, 27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입하면 6에 2 대입했으니까 6에다가 6, 3,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부분에서 조금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 면 길이가, 한 면의 넓이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이 조금 약간 특색이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a인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때 이제 뭐 모서리 길이 합이다. 모서리 길이가 이제 12개씩 된다는 거죠. 12개 해서 나온 결과가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 자, 다른 문제들 평상시 풀던 거에서 이제 살짝 조금 표현을 좀 바꾸려고 했지만 정육면체에서 뭐 바꿔봐야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곱셈 공식하고만 이제 정확하게 잘 연결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특히 고등학교 과정은 뭐 세제곱이 기본이 되는 거고, 제곱 부분들은 뭐 기초에 해당하는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익혔던 거니까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중근 알파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파의 값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판별식 D를 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해도 되고, 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뭐 중근 갖는다 그러니까 뭐 완전 제곱식 정리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2k 되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k의 제곱 뭐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뒷부분들은 뭐 이렇게 여기 부분 보게 되면 D는 당연히 완전 제곱되게 이제 맞춰져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에서 알파라고 한 부분하고 K라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일치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좀 얻어졌고요. 이걸 만족해주는 알파의 모든 곱수를 구해라. 근거계수 관계에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자, 알파하고 K하고 같은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표현을 좀 재미나게 해놨는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t 중근하고 이제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이 가장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완전적으로 정리할 때 얻어지는 k 값하고 알파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좀 연결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0이 아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라는 이제 독특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풀려면 z제곱 마이너스 z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복소수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빼기 b제곱에 2ab i 처리되겠고 빼기 z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빼기 a에다가 빼기 b 뭐 이런 형태의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뒤쪽 b에다가 2a-1i 정리한 이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0이 되어야 이제 실수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b 값이 0 또는 a 값이 2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보가 얻어지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다라는 이 정보 하나만 얻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z 값이 2분의 1 플러스 bi 이렇게 생겼다라고 결론을 내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z제곱 마이너스 z 이 부분이 실수인데 그곳에 켈레복수수? 그럼 당연히 실수가 되겠습니다. 허수란 말은 잘못됐습니다. 그죠? 실수의 켈레복수수는 실수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더하기 해달라 라는 이제 니은을 좀 조사하려면 z 더하기 z 바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플러스 bi 원래 허수 부분들이 이렇게 켈레복수를 더하면 이제 사라져가는 거니까 실수가 되는데 그 결과가 얼마냐 1이냐 물어봤으니까 역시 2분의 1 결과가 이제 얻어져 있었어야 1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얼 z 바를 하게 되게 되면 a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결과가 2분의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4분의 1인데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면 이해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빼기 되는 그 오히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분의 1보다 계속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리얼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 두 개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z제곱 플러스 z라는 이런 이제 독특한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이제 정리할 때도 보게 되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좀 써가면서 이제 정리해가면서 식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다 이런 걸 좀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 좀 배워가십시오. 자, 문제에서 실수라고 해서 관계식 유도해서 문제 조건에 맞춰서 구했고 그렇다면 복소수가 일부 완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를 풀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 디귿은 그냥 이론으로 끝난 겁니다. 실수에 켈레복수수 해주면 실수, 허수다라는 말은 잘못했다. 이렇게 내가 가볍게 결론 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니은 디귿만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주어진 z를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한 이 부분들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좀 살짝 좀 복잡해진 감이 없지 않으니까 자, 복습 좀 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a 10제곱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목 부분에 있는 미지수들이군요. A1, A3 홀수 파트 부분들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x 10제곱을 x-로 나눴다. 그럼 좀 우리가 좀 열심히 좀 써보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a0 a1 x, a2 x 제곱 뭐 이런 형태를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a9 x 9제곱 되겠죠. 자, 나누면 그럼 뭐가 생기죠? 나머지가 생기는 거죠. 이 나머지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 써놓고 그럼 이제 풀이 원리 몫을 포함하는 부분을 이제 0이 되게 하는 숫자 즉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0 되는 거니까 r 값은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를 구해가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죠. 나머지는 이제 구했는데 자, 이제 목 부분에 있는 이런 계수들을 좀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에다 이제 우선 2를 대입해주면 2를 계산해 주겠고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
이제 여기 나오는 모양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x는 2를 대입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A1, A2, A3 이런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개수들이만 얻어지는 거죠. A9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플러스 R을 써야 되니까 R은 이제 이항식해서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항시켜가지고 그럼 1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이쁘게 좀 쓸까요? 그러면 이제 A0, A1, A2, A3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개수들이 쭉 다 더하게 된 이 모양인데 이제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럼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써졌다. 결과 나왔다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x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 1이니까 1 됐고 2의 10제곱 빼기 2항식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처리되어 자, 그 다음 모양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a 제로는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a1 제곱하게 되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a2 그 다음 마이너스 a3 이런 형태로 쭉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 가로 부분 형태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형태로 가서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A9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누면서 부호를 좀 바꾸면 되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계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풀 준비를 좀 마친 건데 뒤에 있는 값은 나중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 부분 자, 문제하고 연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또 풀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답이 아니죠. 이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똑같은 A0 부분들은 이게 소거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2배 이런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A1, A3, 5, 7, 9 이렇게 이제 홀수 부분들만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이제 똑같은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3분의 2에다가 2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2가 이제 이렇게 또 소거되고 나면 A1부터 A3 이제 최종적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홀수 부분들의 합이 되겠다. 자, 2의 10제곱 그러면 1024에다가 빼기니까 1023 되겠고 이걸 이제 또 3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좀 나누면 답이 되는 3, 3은 9, 3, 4, 12, 3, 1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41이 답이 되가는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341 있어야 됩니다. 한참 시간 걸렸는데 자, 이제 곧바로 원리 물어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 형태의 원리를 이용해서 R 구해서 이제 모양을 좀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는 좀 딱 질문한 거가 좀 특징이 있었고 맨 처음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이제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머지 파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봤던 문제 이용하고 이제 좀 색다른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이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를 대입해서 자, 이렇게 모든 계수항이 나오는 부분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나오는 부분들 또 이제 그 형태는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유사한 유형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개 항이 드디어 얻어지면 그럼 이제 차를 통해서 홀수 부분들 구하고 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2배의 A0, A2 이렇게 돼서 이제 짝수 부분들만 이제 또 얻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학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항등식과 관련된 원리를 좀 적용한 예 중에서 좀 어려운 계통에 해당하는 건데 자, 지금은 또 이제 나머지 정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목 부분에 미지수를 넣어서 한 번 더 살짝 이제 변형시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은 문제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이제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가장 기본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1차하고 2차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둘 다 이제 두 식 중에서 상수항 부분에 0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수분해 한 1차 부분들은 2차에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이렇게 좀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둘 다 이제 상수항 이제 0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상수항을 이제 소거를 하고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이야기는 2차인데 이제 는 0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고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그 다음 과정 이제 대입 뭐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이외에도 뭐 2차항이 같거나 2차항이 같을 때 그 다음이 2차항이 뭐 한 개거나 이럴 때는 2차항 소거 2차항을 이제 소거하는 풀이법도 있고 x의 n제곱 y의 n제곱 이렇게 됐으면 이제 x 플러스 y하고 xy 이런 형태로 좀 고쳐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치환을 통해서 식을 변해가는 이런 풀이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분들이 2차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형태에 따라서 무엇을 풀지를 이제 빨리 잘 결정해 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2차 되어 있는데 둘 다 0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상수항을 소거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는 1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xy 마이너스 y제곱은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상수항을 좀 없애야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이제 3배에서 빼기를 해주면 되죠. x제곱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4xy가 되겠고 플러스 3y제곱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인수분해 x-y, x-3y 해서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x는 이꼴 y 하고 x는 이꼴 3y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x하고 y하고 같다 대입을 했으니 위쪽 식에는 대입을 해주면 이제 x제곱 빼기 x제곱이 되는데 12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걸 알겠고요. 자, 그럼 x에다가 이제 3y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6y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12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y제곱은 2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제곱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쓰면 되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3y니까 10y제곱이 처리되는 거죠.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그럼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즉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의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죠? 자, 일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부분에서 이제 0대는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들이 이제 제법 많이 등장하는 건데 조금 시간 걸리는 상수항 소거해서 2차 만들고 그 부분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 형태를 좀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2차 연립방정식의 식 형태들 정확하게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이건 이런 형태야 해서 빨리 이제 풀이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이 다음 두 조건을 먼저 지킨다. 첫 번째는 뭔가요?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다. 이런 조건이네요. 자, px를 x-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나머지가 1이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 원리 0 되는 값 적당한 숫자 그럼 1을 대입해야 되겠죠. p1은 1이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달라.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 1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정보 만들어 달라. 이런 정보 좀 하나 좀 이제 밝혀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은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 플러스 i다 라고 되어 있으면 ax제곱이 아니라 그냥 x제곱인가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한 근이 알파 플러스 i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알파 마이너스 i도 자동으로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짝을 이루는 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문제식을 볼 때 중간에 계수가 이제 실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켤레근 이론이 적용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이런 이론들을 적용해 주면 실제로 두 합하면 2알파가 되겠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이론 적용해주면 뭐가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1인가요? 이 부분들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이걸 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2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럼 알파 값이 1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가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적용을 좀 해주면 그러면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B 값은 자동으로 2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0이었으니까 결과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마이너스 2B를 구해달라. 그렇게 되면 6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단모는 뭐 나머지 정리 이론에 해당하는 다른 문제도 있는데 뭐 그래 봐야 뭐 대입해서 정보 하나 얻어 달라 이런 얘기는 거니까 뭐 단원 다른 거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풀이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풀이의 핵심은 역시 이제 켈레근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인 것 같습니다. 켈레근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 루트 앞에 부호가 이제 반대되는 형태, 대칭 구조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되는 이런 형태의 글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켈레근이죠. 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느냐.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산수 과정이 좀 주를 이루는 거니까, 자, 한 근이 이렇게 i가 들어갔을 때 다른 근도 이제 근이 돼가는 켈레근 이론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좀 풀이 빠르게 좀 진행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는 접하고 새로운 직선과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이제 정수 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달라 했는데, 자, y는 이퀄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p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의 관계. 사실 이제 둘을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시키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이런 개념이니까 이제 뭐 대입하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뭐 그냥 y 값끼리 같다 해서 이제 뭐 같다 이렇게 놓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4x 플러스 p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근 갖는 이런 형태니까 p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p 값이 가볍게 이제 6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 안 하고요, 좀 판별식은 안 하고요. 중간에 이 문제 뭐 완전 제곱식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이 부분이 4야 뭐 이렇게 처리해도 뭐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p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 건 뭐죠? 3x 플러스 q인가요? y는 3x 플러스 q,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또 뭐 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어쨌든 x제곱 플러스 5x, 자, p는 이제 6을 쓰겠습니다. 3x 플러스 q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q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처리하게 되면 6 마이너스 q 한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q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q 값은 5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뭔가요? 아, 이때 정수 q의 최소값을 n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5보다 큰 거였죠. 그렇다면은 이 n은 또 다시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6분의 6이 된가요? 그럼 결과는 1 이렇게 처리되는. 자, 마지막은 뭐 대단한 거 없고요.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이론들을 얼마나 좀 잘 적용해 가느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접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두 식이 이제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리한 부분에서 D0 이런 형태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또 정리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되어 있으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흐름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판별식 D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근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판별식 D를 적용해가는 무난한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봅니다. 3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문제 조건은 f형은 4조제인데 그 다음 조건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 조건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3차식이라고 됐을 때 뭐 이런 거 뭐 대입해서 뭐 쭉 전개해가지고 미지수들을 막 이렇게 막 찾아가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fx 자체를 모르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다 얻어진 거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대입해서 적용해서 막 a, b, c를 이렇게 구해가서 풀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문제하고 문제 풀이에 필요한 요소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주어진 식은 이제 필요한 정보만 얻는다면 이렇게 이제 EX 처리해 놓고, 이곳에서 이제 제가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주면 f1이라는 정보를 좀 얻을 것 같습니다. f0은 문제에서 4라고 해줬고 0을 대입하니까 그냥 4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이제 x에다 2를 대입하면 f2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f1 방금 전에 이제 4가 나왔고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또 2라는 정보 이렇게 좀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인수분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고, qx 나머지를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이 나머지를 구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곳 0이 되게 하는 정보, 즉 1대입, 즉 f1, f2 이런 정보만 있으면 되죠. f1이 이제 정보에서 4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a 더하기 b는 4였다. f2, 2를 대입해주면은 정보가 2였고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처리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그러면 6이 되는 건가요? 6 이렇게 처리해서, 자,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해서 나머지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fx 자체를 구해가는 거라면 주어진 식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이제 a, b, c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죠? 찾아서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부분들이니까 이걸 이제 0 만들게 하는 부분들이 원리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0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f1하고 f2 정보만 좀 필요하면 되겠다라고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런 관점을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가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똑같은 주어진 정보가 있더라도 나중에 풀어야 될 부분하고 부분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쓸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실근, 그 다음 허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허근과 관련되어 있는 연산을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것도 되겠지만 뭐 뒤에 이제 허근까지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이제 조립제법을 곧바로 이용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 돼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좀 잘 하면 되겠죠. 1 되겠고 p 플러스 1 되겠고 p 플러스 1을 쓰게 되면 p가 되겠고 p를 쓰게 되면 p 플러스 q가 되겠고 p 플러스 q를 쓰니까 이것은 이제 p 플러스 q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식 p 더하기 q는 6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얻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2로 또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p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 p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2p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p 플러스 q 마이너스 4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나눠 떨어지니까 또 다시 0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p 플러스 q는 4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만 열심히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두식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p 해주면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p 값은 마이너스 1 되겠고, p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처리됐으니까 그럼 이제 q 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p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q 값은 7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요 2차 함수가 되는데 x제곱 p-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 되는데, p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근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2, 두근의 곱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분명히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풀이 3배 대입과 통분하면 이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형태의 계산이니까 3배의 알파 베타 분의 이게 이렇게 소가 되는 거군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지금 테이블 해서 그럼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계산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계산 열심히 하면 뒤에 풀이가 되는 뭐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문제 주어진 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됐을 때 주어진 식에다가 뭐 숫자를 이렇게 좀 대입해 보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 이제 뭐 PQ 구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허근 갖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주면 그냥 조립제법을 해서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관계식 해서 이렇게 나온 관계식은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거 똑같은 부분이 될 텐데,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값을 구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에서 곧바로 식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조립제법으로 먼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요거 조립제법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PQ로 구하면 다시 주어진 식을 PQ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또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가면서 시간 체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P값 대입해서 주어진 식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뭐 2차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근과 계승하게 하고 식 변형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 절차. 그 다음 부분은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제 4차 부분들 만들어서 식을 조금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 건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조금 열심히 복습해서 확실하게 이 정도는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좀 이제 전개를 해볼까요? 먼저 대신 알파 플러스 베타가 P, 알파 베타가 Q 이런 정보를 좀 만들어 놓고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식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이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을 좀 그럼 열심히 좀, 아니면 그냥 먼저 전개부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 정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알파 베타가 되겠고 빼기 얼마 되는가요? 2, 3은 6인가요? 6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는 이퀄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약분이 되는 거니까 3 알파 베타에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처리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 이런 관계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자, 위식에 2배 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기를 하니까 저 위식에 2배 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빼기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플러스 3 나왔고, 알파 베타가 3이 나왔으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나왔으니까 계산해 주면 5가 되는 겁니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결과 둘이 뭐 P 그 다음에 Q 이렇게 나왔으니까 PQ 결과를 이제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뭘 하는 거야? 더하기예요. 더하기는 뭐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식들 열심히 전개 정리한 거죠? 전개한 거죠? 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게 답니까? 그렇다면 괜시리 이제 겁만 팍팍 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2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x에 대한 당식을 나눴을 때 몫을 fx 나머지를 r한. 똑같은 문자를 이렇게 쓰니 아주 재밌습니다. x를 똑같은 문자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데 점식을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b 이런 부분들을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을 fx 나머지를 r한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영되게 하는 원리를 좀 적용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이라는 값은 a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의 세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ax 이번엔 4제곱입니까? 근데 나누기 한 거는 똑같고 이 부분만 gx 처리해줬고 r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r2 그러면 r2도 역시 대입은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4제곱 플러스 b. 자,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지금 이제 같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같다 처리할 때 뭐 bb는 뒤에 뭐 지워지겠고, 이제 a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까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갖다 처리할 때 a도 약분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a 세제곱, b 세제곱 이런 건 얻어지겠고, 여기는 그럼 뭡니까? a 4제곱분의 b 4제곱 이렇게 얻어지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또 약분이 좀 쭉쭉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이겼고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정보 하나 얻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 이 정보를 그렇게 어렵게 얻어야 되는 거였나요? 자, 됐고요. 와, 근데 뭐죠?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은 FA, FB. 와, 그럼 이제 몫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을 그럼 다시 정리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ax 세제곱이 이건 좀 대입해서 처리되겠군요. 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a의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 이제 r1 이렇게 써있는데, 자 그럼 이제 fx를 이렇게 이제 얻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독특하지만 뭐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의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게 또 인수분해 되는 형태인데 x 플러스 1 되겠고,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r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g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gx라는 것은 그냥 이래 쓰죠. 뭐 전기 안 하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gx를 얻어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때 이제 f1을 구해달라. f1은 주어진 식에 1 집어넣는 거니까 3 처리되겠고, 그 다음엔 g에다가 또 2를 대입하는 건가요? 2를 대입해주면 4에 5가 되겠고, 5, 3, 15가 됩니까? 1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이제 2를 뭐 더하기해서 나중에 이제 18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되겠습니다. 문자 A, B를 써가지고 뭐 독특한 형태의 문제를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 새로운 문제 형태 됐을 때, 자, 가장 기본 지키기, 그래서 이제 결과 얻어내기 됐습니까? 두 식이 뭐 결과가 좀 이렇게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뒤에 상수항 파트 B, 그 다음에 앞에 A, 약분, 특히 이제 A, B가 각각 0이 아닌 거니까 결과 만들어 놔서 관계식 만든 부분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난히 처리 가능해죠. 자, 근데 이제 독특하게 이제 여기 이제 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니까,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 자체가 이런 형태, 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좀 뭐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목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각각 얻어내는 것까지, 상당히 이제 꼼꼼한 처리까지 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자, 복습을 통해서 자, 이런 문제들은 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x와 g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방정식, 새로운 식을 만들었는데 두 근의 합이 3일 때 k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fx하고 gx가 같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fx 빼기 gx라는 식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식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빼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까? 눈형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자, 되겠습니다. 이제 만나는 점,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합이 2다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쭉 우리가 이제, 자, 이런 걸 뭐 새로운 함수를 만들까요? 그냥 처리해도 되겠죠? fx 빼기 gx는 0, 요것을 만족해주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은 f 3x-k 빼기 g의 3x-k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각각 이제 알파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3x-k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알파 이렇게 되게 되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3분의 k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거든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될 새로운 식은 근이 이런 모양, 즉 3분의 k 플러스 베타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두 근의 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두 근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에 대한 정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2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런데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위에서 이제 우리가 미리 구해놨죠.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k 플러스 2 처리되면 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요, 두 근의 합이 3이다 라고 지금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2k 플러스 2 계산 결과가 3, 3은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k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2k가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10k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다 5를 좀 더 곱하면 되죠. 그럼 5, 7, 35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35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풀은 이제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fx는 0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알파다라고 해주면 이제 f 알파는 0이 된다라고 해서 나왔던 그런 이론들을 좀 업그레이드된 모양으로 좀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이제 fx 빼기 gx.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좀 헷갈리면 이렇게 좀 hx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hx라는 근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h의 이제 3x-k 뭐 이런 형태를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들이 이제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적용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식변형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그런 이론들인데 f 3x-k, g 3x-k 이렇게 이제 변형된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배운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조금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자, 조금 침착하게 생각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교묘하게 조금 처리해서 fx, gx, 와우, f 3x-k, g 3x-k 이렇게 좀 변형을 좀 시켜놨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 변형에 잘 대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 길이들이 각각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에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한다. 꽃밭 넓이의 최대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빗변 길이 50, 밑변 길이 30 이렇게 쳐있는데, 와,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AB 길이가 30이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구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차 넓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쪽에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딱 만들게 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하고 오른쪽 위 부분을 사용할까요? 요 삼각형이 이제 뭐가 되죠? 닮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변 길이를 좀 놓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40대 30 요거 b를 좀 이용해서 문자를 놓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4x 이런 형태로 놓게 되게 되면 높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3x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변기를 좀 편리하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b가 4대 3 이런 형태니까 불편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은 40-4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좀 가볍게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요. 자, 가로 길이는 또 4를 공통 끄집어내서 10-x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는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개해서 안쪽 식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처리해서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좀 쉽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x값이 얼마? 5 이렇게 해서 이제 편리하게 이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이제 x에다 이제 5를 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5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3은 있고, 이곳이 5가 되겠고, 그 다음도 이제 대입해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도 15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하는 산수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300 해서 이제 결과를 구했죠. 자, 이제 스스로 이제 식을 좀 만들어서 풀 수 있습니까? 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2차 함수 이제 최소 관련 좀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 자, 이제 뭐 30 만들어 놓은 건 문제가 없고요. 자, 제가 이제 좀 힌트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이렇게 문자로 넣을 때 그냥 단순하게 x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의 형태의 b 4대 3 이런 b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변기를 넣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 넣는 이 부분들이 식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2번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뜻이 좀 잘 전달돼서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부분에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 문항들 존재했었는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해설이었으니까 동고 해설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